재수술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빨리 재수를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만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조직 변화가 완성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부작용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 감염이나 혈종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 후 확연한 비대칭이 수술 초기부터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의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의 정석 김우정 원장입니다. 가슴 성형은 얼굴 일부를 개선하는 안면부 성형 수술들에 비해 비교적 수술의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조직들의 변화 또한 큰 수술입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술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신중히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살피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 성형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재수술은 단순히 좋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수술 결과도 좋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형물의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슴 재수술 경력이 풍부한 전문의와 함께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면밀히 살피고 첫 수술의 실패 원인과 현재 가슴 상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에 맞는 보형물의 종류와 크기,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슴 성형 후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이즈 불만족입니다. 예전에는 250cc 정도 크기의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엔 미에 대한 기준이 변하면서 점점 더 큰 가슴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즈는 300cc 이상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존에 가슴 성형을 하셨던 분들이 SNS나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가슴 모양을 보면서 나도 술한 건데 왜 이렇게 작지? 하고 계속 본인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 조건에서 가능한 만족할 수 있는 크기의 보형물을 선택한 후 교체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링이라는 현상입니다. 리플링은 물결침이라는 뜻으로 보형물의 주름이 피부 겹 표면으로 드러나서 피부가 주름지고 쭈글거리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리플링은 특히 피하 조직이 얇은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슴 내측과 외측에서 잘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엔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충진율이 높고 직경이 작은 보형물을 이중평면법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양의 불만족입니다. 수술 후 양쪽 가슴의 사이즈가 다르게 보이거나 보형물의 위치가 달라져서 밑선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 또는 보형물의 위치가 너무 높게 있어서 밑볼록이 심한 경우 또는 보형물의 위치가 너무 밑에 있어서 밑빠짐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비대칭은 적절한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을 양쪽으로 각각 다르게 넣거나 같은 보형물이라도 타입이 다른 보형물을 사용하여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가슴 방해 모양을 적절히 조절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인 보형물이 들어왔을 때 신체 스스로 보형물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보호하려고 보형물 주위로 얇은 피막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형성되는 경우를 부형구축이라고 합니다. 부형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형성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해야 하는데요. 부형구축이 덜 생기는 모티바 보형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재수술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빨리 재수를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만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조직 변화가 완성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했을 때 수술 결과가 더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 감염이나 혈종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 후 확연한 비대칭이 수술 초기부터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의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의심이 되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슴 성형에 대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의료진의 심도 깊은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성형 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내원하시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합한 개선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의 정석 김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